불을 켰을 때 그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새벽 2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 어둠 속 침실로 들어간 그는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켰을 때 그곳엔 전혀 다른 여자가 있었죠. 그것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 결혼한 지 8년째.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던 아내 수연과의 관계는 어느새 무뎌져 있었죠. 요즘 부부 사이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스킨십은 더더욱 뜸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게 결혼 생활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부서 회식이 있었고 민우는 평소보다 술을 좀 더 마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았고 동료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침실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벌써 잤구나. 민우는 당연하다는 듯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침대 위 이불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누워있다는 증거였죠. 민우는 불을 켜지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기운이 약간 남아있던 민우는 평소와 달리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권태기라고 생각했던 아내와의 관계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죠. 어둠 속에서 민우는 옆에 누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고 목덜미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상대방도 잠에서 깨어나는 중인 듯 했죠.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대방이 몸을 돌렸고 민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평소의 수연과는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도 다르고 머리카락의 촉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민우의 머릿속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기분 탓이겠지.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상대방이 민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죠. 황급히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지영 씨? 침대 위에는 아내의 절친한 친구 지영이 이불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민우 씨. 지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확인해보니 수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이혼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어.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급하게 만나게 돼서 좀 늦을 것 같아. 지영이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하고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 미안해. 문자는 밤 10시에 왔었습니다. 민우가 회식 중일 때였죠.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민우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죠. 지영도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을. 아니요. 저도.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을 닫고 나온 민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아내의 친구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술이 확 깬 기분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수연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해야 하는 걸까요? 착각이었다고 실수였다고 설명하면 이해해 줄까요?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연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민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괴로워했죠. 지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민우는 소파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깨어있는 걸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았죠. 못 주무셨죠? 지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증거였죠. 네. 지영 씨도. 당연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당연히 수연이가 침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자를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아니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순간 누군지 모르는 척했어요. 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남편한테 이혼 통보받았어요. 2주 전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졌대요. 결혼한 지 5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쁘게 꾸며도 그 사람은 저를 그냥 가사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니 어젯밤에 수연이가 저를 재워주겠다고 했을 때 전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가 들어오셨을 때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영 씨,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대해주는 게, 누군가가 저를 원하는 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남편인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지나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고백을 했네요. 그냥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기엔 너무 괴로워서. 아니에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연이와 요즘 거의 대화가 없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을 좀 마시고 용기를 내본 거예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된 거죠. 지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한 걸. 이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민우 씨,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일. 수연이한테 말할 거예요? 민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수연이는 제 유일한 친구예요. 이 일을 알면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민우 씨와 수연이의 결혼 생활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럼 지영이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까요? 민우는 지영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최선일 것 같네요. 약속해요.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 약속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우 씨, 지영 씨, 저 나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물론 실수였지만 이미 넘었어요. 무슨? 수연이는 오늘 아침 8시에나 올 거예요. 어젯밤에 문자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낌을 받았어요. 민우 씨도 아까 부부 사이가 식었다고 했잖아요. 지영 씨,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최악이에요.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영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잊어요.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요. 민우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랜 권태기, 아내와의 소원한 관계, 외로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지영의 간절한 눈빛. 민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불을 켜지 않았지만 서로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지영이 누워 있었죠. 그녀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옷을 정리했고 민우는 침대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안 됐으니까요. 제가 빨래를 돌릴게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 네. 후회해요? 지영의 질문에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시 50분. 모든 정리를 끝낸 민우와 지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죠.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서 와. 민우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잘 잤어? 응, 덕분에 푹 잤어. 고마워. 지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놀랐죠. 여보는 소파에서 잤어? 불편했지? 아니, 괜찮았어. 피곤해서 금방 잤어. 민우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영아, 아침 먹고 가. 아니, 괜찮아. 나 회사 가야 해.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수연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수연이 다정하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민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우 씨 실례했습니다. 조만간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아니에요. 힘든 일 잘 이겨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영이 떠났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여보, 어제 회식 어땠어? 수연이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그냥, 뭐 평소랑 비슷했지.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샤워 좀 하고 올게. 민우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어젯밤과 새벽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연이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 수연이, 친정 갔죠? 네. 들어가도 될까요? 민우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죠.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며칠 내내 생각했어요.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을, 우리가 한 일을, 저도요.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데, 자꾸 생각나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느낌. 그게 너무, 지영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지영이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진짜로 끝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몇 시에 와요? 6시요. 지금 2시예요.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민우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렬했습니다. 4시간 후 지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녀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수연이한테 들키면. 알아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제발. 네. 지영이 떠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아온 집을 청소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중국 음식 시킬까? 좋아. 평범한 대화. 평범한 주말 저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것도 2번이나. 식사를 하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참, 지영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혼 절차 진행 중이래. 그래? 응. 내가 자주 만나서 위로해줘야겠어. 너도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지영이 당신 많이 좋아하거든. 민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를? 응. 항상 당신이 자기 남편보다 훨씬 낫대. 나한테 잘해주고 배려심도 많고. 부러워하더라. 그랬구나. 민우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수연과 대화하고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우는 가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지영이랑 같이 저녁 먹자. 지영이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서.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토요일에 회사 일이. 무슨 토요일에 무슨 회사 일이야. 너 요즘 너무 일만 해. 좀 쉬어. 그리고 지영이 좀 위로해주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을 본 순간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어머, 너희 둘 왜 이렇게 어색해? 원래 편한 사이잖아.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와 지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우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죠. 수연만 혼자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아, 이혼은 어떻게 됐어? 응. 다음 주에 최종 조정 기일이야. 아마 그때 끝날 것 같아. 힘들지? 응. 근데 이제 담담해. 오히려 후련한 것도 같고. 그래도 5년이었잖아. 응. 근데 그 5년이 행복하지 않았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가고 올게. 수연이 급하게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짧은 침묵 후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지영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근데 그만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알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작아졌죠. 알아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이. 그 새벽이. 저도. 그래요. 민우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수연이를 생각하면. 수연이. 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배신한. 우리 둘 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너희 뭐해?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날씨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이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민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표정이 어두웠어. 이혼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자주 챙겨줘야 할 것 같아. 지영이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거든. 수연의 선한 마음이 민우에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연이 먼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말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민우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알아요. 이게 마지막 문자예요. 안녕히 계세요, 민우 씨. 그게 지영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민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수연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지영을 떠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착각으로 시작된 그리고 새벽에 반복된 그 순간들이 나는 왜 이러는 거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평소처럼 대했고 민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었지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먼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뭐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덤덤한 것 같아. 우리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당신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당신이 맨날 피곤하다고 하잖아. 내가? 응. 요즘 당신 뭔가 이상해. 무슨 고민 있어?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럼 푹 쉬어.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우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지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연을 통해 듣는 소식으로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었죠. 이혼이 최종 확정됐고 새 직장을 구했으며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제주도로 이사 간대.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주도? 응.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대. 서울에는 안 좋은 기억만 많으니까. 민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잘 됐네. 새 출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연의 진심 어린 바람이 민우에게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 이번 주말에. 나도? 당연하지. 당신도 지영이 좋아하잖아. 같이 가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지영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민우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도요. 고마워요. 지영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힘들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 순간 서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연이 앞서 걷고 민우와 지영이 뒤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잘 지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행복하세요. 민우 씨도요. 잠깐의 침묵 후 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을, 그 새벽을. 지영 씨,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저도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알아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흔들릴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수연이 감탄했습니다. 응, 정말.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영아, 왜 울어? 아니야. 그냥 이별이 슬퍼서. 에이, 슬퍼하지 마. 제주도 놀러 갈게. 정말? 당연하지. 당신도 같이 가자. 응.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벌써?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아니, 괜찮아. 집에 정리할 게 많아서. 지영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친구.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민우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그동안 감사했어요. 수연이 잘 부탁해요. 네. 제주도에서 행복하세요. 지영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수연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평생. 그리고 손을 놨습니다. 지영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지영이 정말 가는구나. 수연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민우도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우리도 가자. 수연이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수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착각으로 시작된 그 운명적인 실수가, 그리고 새벽에 의도적으로 반복한 그 선택이,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것을, 죄책감으로, 후회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도 있다는 것을. 권태는 금기를 통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결혼 생활의 문제는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무게가 될 수 있다는 것. 민우는 옆에 잠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 요즘 들어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우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왜? 여보. 응? 우리 대화 좀 하자. 진지하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가 요즘 너무 소원한 것 같아서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수연이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시간 내서 이야기하자. 응. 고마워. 민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민우와 지영, 두 사람만 아는. 하지만 그 비밀이 민우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최악의 배신이 결국 더 나은 결혼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물론 죄책감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며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지영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6개월 후, 민우와 수연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화도 늘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영이한테 문자 왔어. 제주도 생활 잘하고 있대. 그래? 응. 새 남자친구도 생겼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대. 잘 됐네. 민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영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응? 요즘 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 수연이 민우에게 안겼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민우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의 실수, 새벽의 선택, 그리고 지영의 마지막 속삭임. 잊지 않을게요. 평생. 민우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하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습니다. 어떤 비밀은 평생 지켜져야 합니다.
진실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감춤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무겁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평생 짐이 됩니다. 민우와 지영은 그 무게를 각자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릴 것입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선택입니다.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 민우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지영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평범하게,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묵묵히. 그날 밤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권태기는 모든 커플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기를 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대화와 노력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